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아셨죠? 그러면 플래시오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오버는 폭발적인 착화, 폭발적인 연소 확대, 정말 빠른 연소 확대. 자, 근데 얘는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은 아니에요. 플래시오버는 폭발이다. OX, X. 그냥 불이 순식간에 쫙 하고 퍼지는 현상이지 여기서 펑 하고 터져서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악 하고 다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아셨죠? 자, 일단 정의 보겠습니다.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두 가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류와 복사. 자, 대류.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무슨 현상? 천장 제트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위쪽에 연기가 축적이 된다. 고온가스가. 걔가 대류죠. 뜨거운 공기가 어디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그쪽에 착화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착화가 되는 현상이 뭐다? 이름이 롤오버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롤오버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복사. 그죠? 그래서 복사열의 축적이 일어나는데 이 복사열의 축적에 의해서 착화 이후에 복사열의 축적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그렇지. 플래시 오버. 그러니까 이 대류하고 뭐? 복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이 되면 그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타는 현상. 얘를 뭐라고 한다?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접적 발생 원인은 자기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연소 공간에서 발생되는 열의 재방출에 의해 열이 집적되어 온도가 상승한다. 집적, 축적. 그러니까 이제 발화하고 있는 어떤 점화원 하나가 있으면 그 연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열의 어떤 재방출, 그냥 열의 방출에 의해 열이 축적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공간을 순식간에 화염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현상이다. 그죠? 자, 이때 열량이 이 정도 된대요. 20kW. 와트예요, 와트. 20kW의 열을 갖더라. 그래서 1m 제곱당 그렇게 열이 그냥 많이 난다. 열 축적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발생한다. 위험하다. 자, 발생 시기. 이게 하나만 찍어라 라고 하면 성장기라고 얘기해도 돼요. 딱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아셨죠? 자,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맞죠.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즘은. 혹시나 다음 중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시기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1번의 성장기, 2번의 초기, 뭐 3번의 최성기, 4번의 감세기가 나온다면 성장기를 찍어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왜냐하면 얘가 성장기 때 발생해야 최성기 때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성장기 끝자락에서 발생을 해줘야만 최성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성장기 때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아셨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맞다고. 성장기 끝, 최성기 시작점.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맞죠? 이거 잘 정리를 해주셔라. 자, 플래시오버 징후 한번 볼까요? 플래시오버 징후. 자, 고온의 연기가 나온대요. 고온의 가스가 나온대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롤오버. 그럼 일정 공간 내에서 전면적인 자유연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여기 롤오버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 막 장애물이 있는 거야, 장애물. 장애물.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 놓여있는 가열물에 열 축적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자유롭게 연소가 되고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열 축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발화원의 크기는 어때야 될까요? 큰 게 좋겠죠? 그죠? 화원의 크기가 커야만 어떻게 보면 불이 더 잘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점화원의 크기는 커야 돼. 그래서 화원이 크면 발생 시간이 빠르다. 근데 이게 보세요. 발생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우리 소방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최대한 화원 크기는 작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소방 입장에서. 자, 내장재 종류. 실내부에 수납된 가열물의 양과 그 성질을 얘기하는데
벽제로보다 천장제가 발생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내장제라는 걸 보는데 내장제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불연재료. 얘는 안 타요. 얘가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들 성능이. 아셨죠? 마감 재료를 우리가 불연제라는 걸 쓰고요. 또 준불연제라는 게 있어요. 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재료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불연재료보다 좋으면 안 되고 불연재료와 약간 비슷하다. 근데 조금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난연. 난연은 잘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탈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럼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얘로 해야 되는 거지. 얘가 플래시오버가 잘 발생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감재를 칠 때 얘로 하면은 플래시오버가 빨리 발생하는 거죠. 일단 내장재 종류도 중요하고, 자, 개구부 조건 보세요. 실내에 설치된 창의 높이, 면적, 개구부 위치, 크기를 얘기하며 밀폐된 공간보다, 자 보십시오, 개구부가 클수록 산소가 잘 들어올수록 발생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구부가 많은 공간, 개구부가 적은 공간. 개구부가 많다라는 건 뭐가 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끝내주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개구부가 없다라는 건 산소가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딱 봤을 때요. 얘를 딱 봤을 때 당연히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플래시오버가 빨리 발생할 거고, 산소가 잘 안 들어오면 플래시오버가 느리게 발생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개구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피난할 개구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면, 이게 크면 예를 들어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작으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작게 만들면 플래시오버가 느리게 오는 거야. 근데 개구부를 또 한없이 작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피난할 개구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를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벽면적에 대한 개구부 면적인 개구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1일 때 가장 빠르대요. 내가 예를 들어 벽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개구부가 막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요 벽면적 전체 대비해서 얘 면적, 뭐 예를 들어 벽이 100이래요. 근데 이 개구부가 뭐 예를 들어 20이래요. 그럼 이 개구율은 5분의 1인 거야. 100분의 20.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한 절반 정도가 개구부일 때, 또는 3분의 1이 벽에 개구부로 달려있을 때, 그때 가장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우린 이거보다 뭐 줄여준다. 근데 줄여주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거보단 작은 게 좋은 거야. 플래시오버가 느리게 오니까. 자, 온도가 한 요 정도 된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대책을 잘 보세요. 대책. 소방에서는 대책을 잘 보시라고. 그럼 대책을 보겠습니다. 내장재를 어떻게 하래요? 당연한 거죠. 불연화. 자, 내장재를요, 여러분들 두껍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불에서 오래 견뎌요. 어떻게 한다고? 두껍게. 얇게 하지 말고 두껍게 만들으래요. 그리고 열 전도율을 크게. 열 전도율을 크게니까 내가 여기 내부에 얘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야. 아셨죠? 열 축적이 잘 안 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봤을 때 천장이 있고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럼 1순위를 불연재료로 내장재를 좋게 해야 되는 순서는 여기가 1등. 왜냐하면 뜨거운 가스는 어디에 모이니까요? 천장에 모이니까요. 아셨죠? 네.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니은번. 내가 아까 개구부는 작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들. 작게 하는 거야. 또는 개구율을 작게 하는 거죠. 최소한 개구부를 조금맣게. 최대한 막 이렇게 막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플래시오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작게 해라. 근데 이래도 막을 수 있대요. 엄청 크게 하는 거야, 개구부를. 쌤, 그러면 아니 산소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된다면 열축적 있죠. 복사열의 축적. 얘가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환기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열이 축적되지 않고 어떻게 바깥쪽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바깥쪽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개구부나 개구율을 작게 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크게 해버리면 플래시오버가 오히려 발생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화원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게. 그래서 가연물을 소형하고 분산 배치해라. 소형, 분산 배치해라.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래시오버 지연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소방관 전술 방법이래. 그죠? 자, 배연 지연, 공기 차단 지연, 냉각 지연. 자, 요거 종류 나온 적 있어요. 플래시오버 지연법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 근데 좀 예전에 나왔어요. 솔직히 이 지연법은 우리가 전술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 진압을 하면서 배우는 거지 이거를 한글로 배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게 배연 지연이구나, 이게 공기 차단 지연이구나, 냉각 지연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배연 지연법은 뭐래요? 불이 났으면 창문을 개방한대요. 그러니까 빨리 연기를 빼주는 거죠. 뜨거운 공기가 안쪽에 쌓이는 걸 빨리빨리 빼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열도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플래시오버를 바깥쪽으로 플래시오버를 지연을 시킬 수 있대요. 열이나 연기를 빨리빨리 바깥쪽으로 빼주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배연 지연법. 니은 공기 차단 지연법. 자, 이건 완전 반대. 얘는 창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건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럼 그 실 자체를 그냥 밀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산소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화재는 감소가 될 거다. 산소량이 줄어서.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사람이 안에 있는데 닫아버리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무슨 죄야.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나와 있냐면 보세요. 관창호스 연결이 지연되거나 모든 사람이 대피했다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죠. 냉각지연법. 분말 소화기 등 이동식 소화기를 분사하여 화재를 완전하게 불가능하나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추나.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불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 가서 소화기를 막 뿌린대요, 빨리빨리. 왜냐면 온도가 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목조 건물에서도 플래시오버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화 건물에서도 플래시오버가 일어납니다. 근데 목조 건물일 때는 건물 자체가 다 모기 때문에 가연물이기 때문에 좀 빨리 발생하죠. 5에서 한 6분 정도. 실내 온도가 엄청 크죠, 그죠? 실내 온도가 엄청 높죠. 내화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발생한대요. 20분에서 30분. 차이가 확실히 있죠. 온도 이 정도 됩니다. 여기도 한 1000도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훨씬 빨리 오는 거지. 이런 것들 읽어보십시오. 일단 지금은. 왜냐면 뒤쪽에서 목조 건물과 내화 건물의 비교도 우리 할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요. 롤오버와 플래시오버 비교를 제가 해놨죠. 자, 복사열은 어디가 더 약하대요? 롤오버가 더 약하대요. 왜냐하면 롤오버에서 발생하는 열이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게 뭐기 때문에? 플래시오버기 때문에. 그렇다고 롤오버가 안 뜨거운 건 아니다. 롤오버도 엄청 뜨겁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플래시오버가 더 뜨겁다라는 거지. 롤오버는 화염 선단 부분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롤오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기에 이제 불이 나면 여기 천장 제트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천장 제트 흐름 일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불이 붙는 거죠. 여기에. 맞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이 불과 가까운 곳에 불이 붙고 요 화염과 가까운 곳에 불이 붙고 얘가 점점 바깥쪽으로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돼가는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전 공간에 불이 확 하고 붙는 거야. 얘를 우리가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한다고요. 롤오버는 천장 상층부에 가연성 가스가 발화하는 거다. 천장 상층부에 가스의 발화. 플래시오버는 모든 가연물의 동시 발화. 그죠?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롤오버와 플래시오버의 차이.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플래시 오버는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보면 이게 얼마만큼 확산이 빨리 되고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백드래프트. 자, 백드래프트는 화학적 폭발이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플래시 오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플래시 오버는 폭발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얘는 폭발이에요. 뻥.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하죠. 그래서 소방관을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백드래프트다. 백드래프트. 자, 그럼 이 백드래프트는, 자, 거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 보세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오랜만에 나왔네요. 훈소 상태에 있는 실내에 산소가 갑자기 다량으로 공급됐을 때 가스가 발화, 순간적 발화 또는 폭발까지도 이룰 수 있는 현상이죠. 폐쇄된 내화구조 건물 내에서 화재가 진행이 될 때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서히 훈소가 된다. 근데 이 훈소 시에 일산화탄소가 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일시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발화 현상이 발생한다. 얘를 백드래프트라고 얘기한다. 폭발에는 블레비와 같은 물리적 폭발과 연소 폭발과 같은 화학적 폭발로 구분이 되는데 백드래프트는 이 중에 화학적 폭발에 해당한다. 연소 폭발과 같이 백드래프트에서도 가연물, 산소, 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백드래프트가 일어나는 연소 폭발 과정에서 공기와 혼합된 일산화탄소, 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얘가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 가연물의 축적, 일산화탄소의 축적이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의 축적이 돼 있다가 얘가 이제 산소 공급만 되면 뻥하고 터지는 거다. 이거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한번 훈소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방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이 났는데 이제 불이 나고 서서히 꺼져서 여기에 훈소 상태의 가연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타고 이제 지금 불꽃만 살짝 있는 훈소 상태의 가연물이 있는 약간 감쇄기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밀폐 공간이에요. 밀폐. 아셨죠? 그럼 훈소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결국 이 안에 뭐가 모자라다? 환기량이 모자라다. 환기지배. 됐죠? 그럼 이 훈소는 특징이 뭐예요? 일단 불완전 연소고 자결이죠. 자결연소. 자결의 불완전 연소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CO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근데 얘 자체가 얘라고 가연성 가스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가연성 가스가 내부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훈소, 열 있죠. 열 있죠. 근데 지금 밀폐가 돼 있고 환기지배형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산소가 없는 거야, 산소. 그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방관이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 문을 여기다 그릴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불이 다 꺼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불이 다 꺼진 걸로 보고 내가 여기서 이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뭐가 들어간다? 산소가 확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안쪽에 있던 가연성 가스,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점화원, 아까 있었죠. 그리고 급격한 산소 공급, 얘네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이거에 의해 펑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백드래프트. 맞습니까? 이런 거 실험 영상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참고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화재가 거의 끝나서 이제 산소가 다 소진이 되고 그때 이제 환기지배형 화재가 유지가 됐을 때 감쇄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성장기도 보통 성장기는 제가 연료지배형이라 그랬잖아요. 가끔
환기지배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 환기지배형을 가정했을 때만 언제? 성장기 때도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감쇄기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발생 징후. 이 최근에 이게 또 잘 나왔어요. 발생 징후가 여기 가보시면 연기가 균열된 틈이나 작은 건물.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면 연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외부 압력차. 이유가 또는 이렇게 보셔도 돼. 안쪽에서 여기 안쪽이에요. 안쪽에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안쪽에 산소, 내부에 산소가 없다 보니까 맞죠? 외부에 산소를 계속 안쪽으로 유입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산소가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연기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약간 빨려 들어가는 현상. 맞습니까? 문틈새로. 그래서 특이한 소리가 들린대요.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 휘파람 소리. 그리고 이게 화염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훈소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이 숨어 있는 거야. 불꽃이 안쪽에 숨어 있고, 불꽃이 안쪽에 숨어 있고, 대신에 창문이나 문은 뜨거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창문이나 문은 뜨겁다. 그리고 유리창을 보면 그 유리창 안쪽에 약간 검은 물질 있죠. 검은 물질이 막 뚝뚝 흘러내린대요. 네. 그래서 유리창 안쪽, 이게 또 바깥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타르나 기름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건물 내를 딱 봤는데요. 이 안에 막 연기가 막 안쪽에서 막 소용돌이를 쳐요. 막 토네이도처럼 막 소용돌이. 그죠? 그리고 훈소가 진행되고 있을 때 높은 열이 안쪽에 이미 집적되어 있는 상태.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책 보세요. 대책. 이게 여러분들 대책도 뭐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이걸로 보시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지연법. 일단 똑같은 얘기거든요. 폭발력을 억제한대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갔을 때 문을요. 이거 봐봐. 이것만 보시면 돼. 조금만 열으래.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공기가 확 하고 들어가는 걸 막아줘라 라는 거지. 환기. 천장에 환기구를 먼저 개방하래요. 출입문 열지 말고 위쪽에 가서 천장에 있는 창문을 쨍그랑하고 깨주면 폭발력이 위로 막 방출이 되겠죠. 빵! 그죠? 소화. 출입문 열자마자 물을 팍 쏘래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격리. 이거는 위층이나 인접 건물로 가지 못하게만 막아주래요. 자, 이런 개념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 제일 현실적인 건 요거, 환기. 당연히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지만 환기를 제일 많이 쓰고. 그럼 예를 봅시다. 요거 백드래프트 지연법. 요것도 세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 타이틀. 배연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연소 중인 건물 지붕에 채광창을 개방을 한대요. 즉 지붕을 여는 거야. 내가 출입문을 열지 말고. 왜냐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산소가 유입이 되면 뻥!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쪽을 개방을 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보호한다? 소방관을 보호한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지붕에 개구부를 만들어 환기한다. 그러니까 지붕 쪽.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개구부를 뚫어주는 거죠. 그럼 폭발력이 그쪽으로 다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냉법. 화재가 발생된 밀폐 공간의 출입구에,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옷을 입지 말고 보호 장비. 그러니까 불에 약간 견딜 수 있는 보호 장비를 다 갖춰 있고 집중 방수팀을 배치하고 출입구가 열리자마자 어떻게 하래요? 물을 뿌리래. 그죠? 이와 같은 집중 방수의 부가적인 효과는 일산화탄소 증기온 농도를 하한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일산화탄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산화탄소 농도도 순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방법은 배연법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경우가 또 많대요. 근데 이게 제일 효과적이다. 측면공격법. 이것은 화재가 발생된 밀폐 공간의 개구부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출입구가 열리자마자 개구부 입구를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야. 옆에 서 있는 거야. 옆에 서 있다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측면에서 침입하는 거죠.
화재 공간에 집중 방수함으로써 백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도 측면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측면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세 개 종류 꼭 알고 계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백드래프트와 지금 플래시오버의 차이점. 이거 보십시오. 그 빈도는 백드래프트보다는 플래시오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플래시오버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훨씬. 아셨죠? 백드래프트는 왜냐면 훈소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약간 열 축적. 맞나요? 그리고 거기서 순간적인 산소 유입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플래시오버는 그냥 불이 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인 어떤 열 축적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백드래프트는 폭발이에요.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니죠. 백드래프트의 악화 원인은 산소 공급, 공기지만 플래시오버의 악화 원인은 뭐예요? 복사열이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백드래프트는 성장기 또는 감쇄기에서 연기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발생한다. 근데 그래도 감쇄기.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 시작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두 개 비교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요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자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상현상으로 했던 게 처음에 뭐가 있었죠? 플레임오버. 자, 플레임오버는 특징이 뭐야? 복도나 통로 공간.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플래시오버. 그죠? 롤오버부터 합시다. 롤오버. 롤오버는 플래시오버의 전조현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음 플래시오버 있었죠? 플래시오버 다음에 백드래프트. 맞습니까? 이렇게 건물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제가 한 게 건축물 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목조 건물이나 내화 건물의 어떤 특징 비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용 자체가 워낙 심플해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더 정리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상만 좀 넘어가면 뒤쪽에 건축 방화계획, 건축물의 피난계획, 여기는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하고 뒤쪽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학습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제가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